중3 천재김 사과. 오늘 할 것은 이렇게 됐는데, 오늘은 간접 우문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간접 우문. 먼저 뒤에 보면 후에 말하기라고 있잖아요. 슈드의 PP는 무슨 말? 주어가 내가 나오면 내가 뭐뭐 했어야 됐다니까 후회가 되고, 주어가 you가 나오면 네가 뭐뭐 했어야 됐다니까 조언이 돼요. 그래서 나를 주어로 쓰면은 후회하기라는 표현이 되고, 너를 주어로 쓰면은 네가 뭐뭐 했어야 했어라고 하니까 책망이나 좋은 일의 뜻이 되니까 I가 주어가 되면 후회가 됩니다. 자, 뭐라고 써? I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I shouldn't have bought the book. 등등으로 후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적었습니까? 빈칸에. 그 다음에 의견 묻고 답하기. 영화가 재미있어. 이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해? 응, 나도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문장이 반복이 될 때 이렇게 쏘라는 단어를 하나만 써도 할 수 있고, 이 쏘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Don't you think so?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of him? How do you think about? How do you feel about? 이렇게 밑줄을 치면 좋겠고, 의견을 말할 때는 I think, I don't think, I'm not sure 이런 식으로만 하거나, 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다는 말을 쓸 때는 대놓고 동의라는 말을 써가지고 동의 표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부터 할게요. 네, should pp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뜻이고,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면은 not을 붙여서 should not have pp라고 쓰시면 됩니다. shouldn't have bought them. 데이를 사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훨씬 더 carefully,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어야 했어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말이고, 조동사 have pp의 다른 표현들에서 반드시 필표를 다루는 must have pp입니다. 이것만 필표하면 됩니다. 다시 밑에 적어볼게요. should have pp는 뜻이 뭐 했어야 했다. must have pp는 과거 95% 추측으로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을 위주로 해볼게요. 자, 종이를 따로 빼서 적겠습니다. 간접 의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한 가지밖에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문은 뭐가 의문이라고? 동사가 앞에 오는 게 의문입니다. 네, 의문사가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넌 어디 사니?
이걸 보고 직접 물어보는 말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이것은 특징이 동사가 앞에 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짧고 반말이에요. 너 누구야? 어디 살아? 이것은 조금 좀 나무라는 말투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면 좋냐면 약간 돌려서 정중하게 혹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신지. 혹시 제가 어디 사는지 여쭤봐도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좋겠죠? 네, 아까처럼 너 누구야? 어디 살아? 이거는 진짜 도둑놈한테나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때는 어순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가 먼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뭐였어? who, are, you가 이 자리에 오려면 어떻게 쓴다고? 의문사, 주어 이렇게. 됐어요? 또 너는 어디 살아? 이 말이 어디 오려면 이 자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쓴다고? 의문사, 주어. 이때 좀 특이해서 누가 사라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떻게 써려고 하냐면 그 여자는 어디 사니? 라고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 더스가 빠지면서 s가 됩니다. 이게 오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를 연습을 좀 해볼게요. 반드시 서술형을 냅니다. 반드시. 먼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을 볼게요. 옆에 뭐라고 적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나옵니다.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나와야 돼.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이때 화타임이 붙었어야 돼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 이때 그대로 오는데 이게 더스가 빠지고 리브의 모양이 살짝 바뀌는 거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이런 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좀 이따가 하고. 주어진 질문을 알맞게 바꾸어 빈칸에 쓰세요. 위에 있는 말은 전부 다 직접 물어보는 말이에요. Why was he late for school? 왜 걔는 늦게 왔대 학교에?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학교에 왜 늦게 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쓴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를 써. 어떻게 쓰면 돼? 주어를 써. 어떻게? 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요. 나머지는 말을 부드럽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ere is post office? 우체국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자가 궁금해해요.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라고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쓴다고? 의문사 주어 동사. 어떻게? 의문사 주어는 동사는 3번 안 합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막 지우지 말고 없애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어려워. 4번이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 어제 뭐 했냐라고 물어보지 말고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겠어? 네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게 간접 의문입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쓴다고? 의문사 주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빠지고 이만 남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빠지면서 이게 과거니까 이걸 과거로 고쳐야 돼요. 됐어? 네, 나머지 해보세요. 나머지를 해봐. 나머지를 해보십시오. 나머지를 지금 해서 풀고 나서 이따가 봅시다.
여기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안 알려준 게 있는데 여기서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은 어수는 의문문이 뭐가 의문이라고? 동사가 앞에 있는 거 의문이라고 그랬죠. 그럼 의문사가 없다고 했으니까 의문사가 없는가 이번에는?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올라간다고 이게 위로. 그럼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물어보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말이 그때는 의문사가 있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의문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물어보는 말을 여기다가 써줘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말 여기다가 억지로 써줘야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간접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런 것이죠. 3번 안에 안 나올 거야. 그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뭐라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if를 억지로 쓰고 조동사 어순으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특별한 경우야. 이게 특별한 경우. 아마도 이건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죠. 억지로 if를 쓰고 조동사 쓰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if를 쓰고 조동사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if를 쓰고 조동사를 쓴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if를 쓰고 조동사를 쓴 거죠. 맞습니까? 아마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책은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에 충실하게 될 겁니다만 책을 풀면서 간접 의문일에 해당되는 것이 정확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과 그다음에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과 세 번째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경우는 중학교 때 잘 안 나오더라고.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우선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고 여기까지 문법하고 다음 시간에 본문 이어서 할게요.